이제 한중 제조업의 경쟁력 점검 부분으로 들어가서요.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포지션 비교 이 부분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중국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 국력이나 인구나 이런 걸 모든 걸 비교할 때도 탁월하게 높습니다.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떼어있다오 중일 간의 분쟁이 시작된 이후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 수입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그만큼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운도 따라야 되죠. 그 운이라는 게 이제 중일 관계의 분쟁이었고, 그러나 실력이 중요한 거죠. 한국은 이 제조업 순위를 잠깐 보면 대개 이제 기계, 소재, 또 IT 산업 이렇게 구분이 가능할 텐데요. 2014년 기준으로 한국 자동차는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은 세계 2위, 일반 기계는 세계 6위. 그래서 기계 산업을 전체 세계로 오면 세계 한 4위권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거죠. 소재에서는 석유화학이 세계 4위, 철강이 5위, 섬유가 9위입니다. 한국 GDP나 한국 수출 순위 또는 올림픽 메달 순위를 볼 때 보통 8에서 한 12위 정도 가진다고 볼 때 이 소재 산업이 다 그 앞에 있는 거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IT 산업입니다. 디지털 TV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죠. 대형 생활가전 같은 경우도 세계 3위고요. 무선 통신기기, 소위 말해 핸드폰이죠. 세계 3위 국가입니다. 반도체는 비메모리, 메모리 두 개로 구분 가능할 텐데 메모리는 세계 1위, 비메모리는 약간 순위가 뒤져서 종합하면 세계 2위입니다. 또 디스플레이는 LCD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양쪽으로 한국의 제조업은 대단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도 부품 소재나 기술에서는 선진국 대비 약간 미진하죠. 약간 미진하고 특히 이 한국의 제조업이 조립형 제조업이고 조립에 강한 반면 그걸 구성하는 부품 소재는 아직도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특히 이 반도체나 LCD 같은 첨단 산업의 설비는 역시 유럽, 일본 이런 거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죠. 중국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체 세계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철강 50% 넘습니다. 섬유 37%, 가전 39%, 스마트폰 31%. 제가 방금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23%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가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매우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거죠.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0년 2월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수요가 부족하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급 과잉이 이제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조선과 철강 이런 부분에서는 공급 과잉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조선이 역시 35% 정도 되고요. 스마트폰도 3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38%, 반도체가 16.3%. 그래서 한국에서 일부 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고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쪽에 대한 중국 시장의 의존도는 좀 굉장히 높은 편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주변 지인 중에 그 반도체 쪽, 또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지인들이 좀 있는데 이 산업 구조상 그 장치 산업에 속하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은 이게 선진국에서부터 이제 뭐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 중에 한 가지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뭐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이게 디스플레이나
그 반도체 영역은 중국이 한국이 앞으로 향후에 조금 더 위기를 겪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스플레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께서 말씀하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가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는 핵심 조립산업이지만 하나는 핵심 노하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장 내지는 불량품을 얼마만큼 줄이느냐 이게 노하우에 해당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얼마만큼 첨단 설비를 가지고 얼마만큼 크게 뽑느냐. 다시 말해서 그 일본 샤프가 LCD에서는 이제 10세대를 처음으로 간 국가고요. 또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한국이 8세대를 이제 중심으로 많이 발전해 왔었죠. 근데 중국도 이제 BOE나 이런 국가들이 8세대를 도입하고 이어서 이제 10세대, 11세대로 치고 나가는데요. 그러나 수율 면에서는 다시 말해서 불량률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한국이 높은 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하는 LCD와 중국에서 생산하는 LCD의 제품의 그 격차는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한계가 좀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한국은 디스플레이는 이제 OLED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중국과 차별화 전략을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세계 시장이 침체된 관계로 또 OLED는 가격 자체가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LCD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수요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광범위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대세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한국이 분명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반도체는 반면에 이 핵심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최근 청화윤이라든지 중국 회사들이 거의 뭐 2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투입해서 240억 달러로 그러죠. 지금 뭐 무한이나 이런 데다 공장을 짓겠다는 반도체 불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10나노급으로 할 수 있느냐 중국이. 중국 정부 자체도 10나노급은 지금 우리 삼성이 구현하고 있죠. 2020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도체는 역시 노하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는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죠. 예, 잘 알겠습니다.